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왜 때로는 혼자임을 선택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롭고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행복한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적 통념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친구가 적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행복한 사람들이 왜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또한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만약 이 주제가 흥미롭다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70대 초반에 은퇴한 대학교 교수입니다. 평생을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며 학생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그는 혼자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많은 시간들이 사라지고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다가왔지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깊은 통찰과 자유를 발견하면서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지내면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지금의 저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지역 사회센터에서 그림 그리기를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즐깁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지요. 혼자 있는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나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더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영수 씨의 이야기는 노년기에 더욱 중요해지는 독립성과 자립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자신을 믿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제 고독의 긍정적 가치를 탐구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고독의 긍정적 가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로움과는 다른 긍정적인 면을 지닌 경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영수 씨는 혼자 지내며 처음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꼈지만 곧 그것이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 아내 없이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 이제는 그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느껴. 영수 씨는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아. 오롯이 내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과거에 배워보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껴. 고독은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고독의 시간을 가진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감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간 동안 명상이나 독서, 산책 같은 활동을 한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2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영수 씨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조언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봐.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계획하면 고독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 고독의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의 깊이를 더해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느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69세에 은퇴한 건축가 장재호 씨와 65세의 전업주부 정영미 씨의 이야기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영감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설계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장재호 씨는 69세에 은퇴한 건축가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를 이끌며 창의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해온 인물입니다. 은퇴 후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자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스스로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재우입니다. 은퇴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죠. 낯선 곳에서의 혼자 여행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이 여행은 제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로 떠난 곳은 강릉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며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노부부와의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한 삶 속에서 깊은 행복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여행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줬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새로운 경험이 내게 삶의 활력을 줬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자유로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영감을 줬죠. 이 여행을 통해 얻은 다양한 시각과 경험은 제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여행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에게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줍니다. 여행을 하며 느낀 것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 큰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장재호 씨가 여행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얻었다면 정영미 씨는 일상 속에서의 작은 변화로부터 홀로서기에 만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정영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오랜 시간 동안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제 자신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막막함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아휴,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혼자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있죠?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법을 배우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상쾌함, 그리고 자연 속에서 얻는 평온함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요가도 시작했어요. 요가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 말이죠. 요가 모임에서 만난 언니들이랑 수다 떨면서 얼마나 웃고 떠드는지 몰라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막상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저에게 큰 영감을 줬어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홀로서기의 만족과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설계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장재호 씨와 정영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와 질 높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만족감을 줍니다. 64세에 은퇴한 교사 미정 씨는 오랜 친구인 은주 씨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동네 카페에 앉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주야, 요즘 들어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 너랑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돼. 맞아, 나도 그래. 친구가 많아도 가끔은 겉으로만 웃고 얕은 대화만 하게 될 때가 많잖아. 그런데 너랑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아.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힘이 돼. 맞아. 가끔 다른 사람들 만나면 남 흉보거나 시시콜콜한 얘기만 하게 될 때도 있는데 너랑은 그런 얘기보다는 진짜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 요즘 내가 겪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을 털어놓으면 내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좋은 조언도 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 그래, 나도 힘들 때 미정이 너한테 얘기하고 나면 정말 큰 위로를 받아. 솔직히 이런 관계가 계속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진짜 큰 복이지. 이처럼 미정 씨와 은주 씨의 대화는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이런 깊은 우정은 그들의 삶에 큰 의미를 주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지지를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만 친한 관계나 피상적인 대화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75세 경수 씨는 자녀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함께 주말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얘들아,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많이 바쁘진 않니? 아빠, 요즘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팀원들이랑 잘 협력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아빠는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무슨 일에 관심이 많으신지 궁금해요. 그래, 건강은 잘 챙기고 있지. 요즘에는 책 읽는 게 재미있더라.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게 참 좋아. 저도 아빠처럼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잘 챙길게요. 아빠의 조언이 도움이 많이 돼요. 경수 씨는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깊이 있는 대화와 질 높은 인간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30% 낮으며 삶의 만족도가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심리적 안정감과 더불어 인지 기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두 개의 신체에 깃든 한 영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대화와 질 높은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회적 기대와의 불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과 우리의 실제 모습이 다를 때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의 독창성을 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수영 씨는 64세로 은퇴한 중학교 역사교사입니다. 그는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정수영 씨는 사회적 기대와 자신의 실제 모습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손주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내길 기대했지만
정수영 씨는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걸요. 정수영 씨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강좌를 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큰 행복입니다. 그는 매주 지역 도서관에서 역사 강의를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오랜 취미였던 사진 찍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돼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죠. 정수영 씨는 사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진은 지역 전시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그는 이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 중 일부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통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하고 그들에게도 제 삶을 이해할 기회를 주었죠. 정수영 씨는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정수영 씨의 이야기는 사회적 기대와의 불일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회가 무엇을 기대하든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영 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해결책은 자신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기대와의 불일치는 자신만의 독창성을 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왜 때로는 혼자임을 선택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년기에 혼자 잘 지내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과정입니다. 각자의 경험과 선택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계하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 고민해 보세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